네, 이 후임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저희가 찾아보니까 1869년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네. 합니다. 이 당시 존슨 전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당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 기지에서 셀프 환송식 가졌는데 이때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겠다. 뭐 본인이 또 2024년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당장 뭐 새로운 정당도 자기가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네요. 뭐 애국당 신당을 창당한다. 애국당.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참석하기 전에 셀프 뭐 환송식을 열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자신이 집이 이제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 쪽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면서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출발하면서 자기 스스로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일생의 영광이었다, 대통령직에 있었던 네. 것은.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자신이 비행기 타고 떠나면서 나왔던 음악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마이웨이가 나왔어요. 마이웨이. 이게 무슨 뜻일까? 난 네. 나의 길을 그냥 그대로 앞으로도 가겠다, 다음번 또 대선 때 나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아서 관심을 모았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후임 대통령한테 대통령직을 물려줄 때에는 미국의 그 대통령들의 전통이 집무실에 있는 책상 위에 편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네. 일종의 덕담이라든가 당부의 말을 그 편지에 적어주는 건데 취임식 때는 참석을 안 했는데 그건 또 했다 그래요. 이것도 원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 그랬지만 네. 그것까지 안 하기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남겨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찌됐든 편지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남겨줬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게 덕담하고 당부의 내용이 들어간다는데 그 안에 진짜 덕담이 있을지 뭐 있을지는 결국 언론이 취재를 해야 되겠네요. 글쎄요, 이거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네. 모르겠지만 좀 나 좀 잘 봐달라는 얘기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셀프 사면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셀프 사면 못하고 결국 떠났거든요. 결국 셀프 사면은 안 했지만은 이 떠나기 직전에 그 뭐 대단한 우파의 어떤 그 이론가로 알렸던 스티븐 배넌의 등 한 140명을 무더기로 지금 사면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와서요. 근데 보면은 이 미 대통령 취임식 날 행해지는 또 주요한 행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핵가방, 그러니까 핵무기 관리 체제가 들어있는 핵가방을 이제 다음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안 하고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 핵가방은 미국 대통령이 유사시에 핵무기 공격 명령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이런 도구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미국의 국방력 상징하는 화면에 나오는 도구인데, 거죠. 맞습니다. 이 영상 지금 사진 보이시는 게 바로 핵가방입니다. 이 핵가방 보통 취임식 때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뭐 취임식 참석하지 않고 플로리다로 날아갔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핵가방도 직접 전달되지 않은 뭐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네. 합니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핵가방은 즉시 작동이 불가능해지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작동 불가능해진 핵가방은 군 보좌관이 직접 들고 워싱턴 DC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현지 시간 20일 정오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핵가방에 이거는 이제 아무는 이제 작동이 안 되고 바이든 대통령, 신임 대통령 거부터 이제 다시 이제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저건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래학자들이 얘기할 때 앞으로 핵 위기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상호 지금 확증 파괴라고 하는 것 개념 때문에 서로 간에 핵 공격을 못 하잖아요.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실수로 만약에 한 발을 쏘게 될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소한 어떤 그 실수라든가 아니면 사소한 어떤 의도치 않은 행동에 의해서 진짜 만약에 핵가방에 있는 단추를 눌렀다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역대 취임식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 취임식 이후에 바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요, 여러 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에 관한 행정명령인데 17개나 됐는데 마스크 뭐 착용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상당한 기류가 트럼프 지우개의 성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정명령, 바로 네. 100일 마스크 챌린지였습니다. 100일. 예, 예.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 100일간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하고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이 노마스크 고집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그야말로 이 정반대 모습이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 탈퇴했던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네. 파리 기후조약에도 재가입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전직 대통령 트럼프 지우기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4년 전에 전직 오바마 대통령 지우기, 그러니까 이른바 오바마 케어 이게 뭐 제일 첫 번째 행정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첫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17개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이 네. 서명할 때 혹시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현재 그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고 미국의 그 의료 체계나 건강보험 체계가 부실하다고 하는 건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행정명령에 안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보험 체계나 아니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 오늘 그 또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취재가 됐어요? 네, 바이든 네. 대통령 동맹을 복원하겠다, 협력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익히 아시겠지만 미국 우선주의 계속 외쳤죠. 근데 이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 펼칠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세계가 미국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의 모범이 아니고 모범의 힘으로 이끌 거다. 그래서 그 평화 발전 안전을 위해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내놓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축하 축전을 보냈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축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네. 수 있겠는데요. 축전이니까 당연히 축하 메시지가 들어가 있겠죠.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것들 등등해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서 굳건한 동맹의 위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길을 가겠다. 이런 메시지하고요. 세 번째가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문 대통령 축전 안에 있는 표현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만나자고 하는데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아마 화상 대화든 어떤 뭐 전화 통화든 간에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국 주요 동맹국들은요. 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했을 때 몇 번째로 만나느냐 가지고 서로 이제 신경전 벌이고 막 경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직접 만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대화하자는 건 비대면으로라도 만나자는 거네요. 이게 보통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 언론들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 일본의 총리보다 우리가 더 빨리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네. 가지고 막 더 먼저 만나느냐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문제도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EU하고 관계라든가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다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틀어져 버렸어요. 네. 그 관계들을 일단 회복시키는 게 제일 큰 1순위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1순위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1순위가 되긴 조금 어려운 거 네. 아닌가. 만약에 문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런 정상들하고의 바이든 대통령의 소통이 있고 난 다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